안녕하세요. 딱 오늘 9시 또 금요일날 만나는 라이브 또 질문 즉답 오늘도 할 건데요. 질문 오늘 미리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저는 지금 좀 전에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 좀 전에 도착했거든요. 했는데 오늘 하루는 아침 일찍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 새로 생긴 파트너들하고 비즈니스 얘기도 하면서 제주도 오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름을 오르면서 이 산을 오르면서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서로 관계식도 쌓고 또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고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바닷가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막 이렇게 바디슈트 옷 입고 이렇게 놀러 갔던 복장으로 있다가 오늘 생방송 하려고 옷 갈아입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놀러 갔던 모습으로 찍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또 망설였어요. 그래가지고 자, 오늘 금요일인데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낼지 너무 궁금하고 저희가 2주마다 만나는 거니까 우리 서로 근황도 물어보고 함께하는 라이브로 진행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황색 고추 있어. 감사해요. 놀고 오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 놀고 오면. 그래서 아침에 6시 반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오늘은 주 일정 중에서 줌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또 함께 협의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일찍 내려가서 저 시간 활용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줌 미팅이 오늘 8시에도 있었고 10시에도 있었고 1시에도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제주도의 일정까지 다 소화할까 망설이다가 내가 조금 일찍 내려가자 싶어서 첫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공항에서 줌 미팅하고 회의하고 또 이동하면서 줌 미팅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 안에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좋은 환경 보면서 일도 다 처리하고 되게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는 걸 좋아하는데 미리 오늘 일정이 있어서 안 가는 것보다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 가득 가졌던 것 같아요. 자, 다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늘 안 기다리셨나봐요. 빨리 안 들어오시면 제가 기다려요. 목이 빠지고요. 제가 어저께 인스타 라이브 밤에 텐션이 좋아서 운동하다가 켰는데 밤에 또 들어와 주시고 이렇게 요즘 느끼는 게 혼자 이렇게 일을 하거나 혼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1시 40분까지 인스타 라이브 했었어요. 목이 좀 잠겼네요, 제가. 점점 목소리가 섹시해지고 있어요. 자, 다들 들어오시는데 오늘은 어떤 질문들 갖고 오셨나 한번 쭉 보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는 한 50분?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고요. 한 주 마무리하는데 제가 또 힘드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권현진 좋아요. 감사해요. 제가 그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책 읽어주는 여자가 좀 잘하고 있는 건가? 다음에 또 책 고르고 있어요. 다음 시리즈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약속이 잡혔을 때 클로징 멘트. 새벽에도 저녁에도 빛나시네요. 이게 개기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질문이 이제 우리 주경선 리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린 나이에부터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아 불법 다단계로 지인들을 힘들게 한 경험이 있는 분, 지인들의 손해도 본인이 정리해주고 빚을 떠안았다고, 현재는 직장생활 중 사업 설명해드렸고 다음 주 약속입니다. 클로징 멘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선입견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금전적으로 빚을 안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게 아닌 걸 확인하기 전까지 이 일을 뛰어드시는 용기는 굉장히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분도 어린 나이에 그걸 선택하셨을 때 누군가를 믿고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 입장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그때 그 당시에
그 일을 진행하면서 실망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믿고 일에 대한 비전을 느꼈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이분 보니까 개인적으로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인들이 피해 본 것까지 본인이 떠안았다는 건 그만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인성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신뢰 같아요. 이 일을 전달하고 있는 분과의 신뢰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리적인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허황된 수입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하루아침에 1억 1,000불을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업 설명 전달은 오히려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럼 그렇지 라고 하는 느낌, 이제 더는 안 속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충분히 비전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유통 변화 안에서,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 안에서 이 일이 좋고 합법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는 그런 모델이 있었고 왜 그런 모델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봐서 선입견을 갖게 되었는지를 공감하면서 쭉 한번 풀어붙여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머리에서 이해가 됐을 때,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 안에서 그 사람이 다시는 실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신뢰적인 시스템이나 사람 관계나 라인, 어떤 이 비즈니스 팀워크 이런 것들을 보여줘 가시면서 조금 천천히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은 그래도 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깨어있는 분인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리스크가 있는 거, 다시 이분이 빚을 떠안을 만큼의 리스크를 또 감당하고 싶어 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은 투자와 자기의 소비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손해가 없는 부분을 계산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 좋아요.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저는 비즈니스를 한 2년 정도의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 결과가 혹시 잘 됐을 경우에 대한 혜택과 혹시 잘못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규모의 금액을 2년 동안 투자하는 걸 가지고 미리 계산해서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걸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염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미리 예측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범위를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2년 기준으로 또는 1년 기준으로 1BC, 3BC 기준으로 총 투자 금액을 제안해서 보여주시면서 손해가 아니라 단순 소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도 너무 잘 다녀왔고 이게 자연이 주는 그 충만함이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이 많을 때는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도 물론 좋은 영감을 주고 좋은 분들이 있지만 장소가 주는 힐링이 있어요. 근데 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또 사람이 주는 그런 힐링과 영감과 또 자연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하면서 이런 게 제일 행복인 것 같아요. 전국에 어딜 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머무는 곳이 비즈니스 장소도 되고 여행지도 되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니까 되게 좋았어요. 경제관념이 바로잡혀 있는 34대 펜션 커피숍 사장님께 사업 권유를 했어요. 삶의 가치에 대해 어필하는 게 좋을지 다른 방법이 좋을지, 그분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경제관념이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34세라고 하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는 경제적으로 아예 독립한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펜션 커피숍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주변 정황을 한번 물어보셔서 상황 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이 펜션 커피숍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투자를 갖고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고 시작하셨는지 등등등 그분의 경제적인 관념보다 경제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상황이 경제적으로는 조금 뭔가 여유로움이 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걸 가지고 어필하기에는 이미 벌써 만족하기 때문에 굳이 이 일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파악하고 나신 다음에 아직 34살에 기혼이냐 미혼이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요. 미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은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뭔가를 자유롭게 누려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도 즐길 수 있고 내가 나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어필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젊은 나이에 좋은 삶의 도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다른 사람이 정해준 수입, 정해주는 어떤 가치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가능성에 투자해서 기회적으로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의 도구, 사업 도구에 대한 어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하셨다고 하면 이게 무모한 건 다들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이 사업 도구를 설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30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거창한 삶의 가치보다는 자기 라이프를 즐기고자 하는 게 되게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가치를 어필하시거나 내 인생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어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박지연 리더님, 신규 사업자에게 6주 안에 쓰리빗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 처음에 이제 아까 박지연 리더님이 질문 써주다 말으셨는데 원BC에서 3BC 업그레이드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전달하실 때 그분이 한 달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계를 해주시게 될 경우에는 오토십을 돌리는 것만 가지고도 3BC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플랜을 짜줄 때 한 개인을 갖고 플랜을 짜주는 경우도 있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그것들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개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필요한 제품, 아내가 필요한 제품, 아이들이 필요한 제품, 부모님이 필요한 제품들을 각각 나눠서 할 경우에는 한 달 평균 소비 금액이 오토십을 돌려야 될 금액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소비하는 금액으로 사업 설계를 했을 때 30-40만원 정도가 나오면 그렇게 한 달을 소비하고 나면 다음 달 오토를 돌리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400포인트 3BC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소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건강관리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내 인체적인 구조상에서 인체 사이클상의 개선을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최소 3개월로 플랜을 짜주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드시는 제품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3BC가 처음에 제안하기에 유리하실 거고요. 그런데 3BC를 처음부터 100만원이나 하는 금액 정도를 제안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4인 가족이 이렇게 가볍게 들어가는 제품들을 가지고 설계해 주시고, 그들이 2-3개월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 있고 탁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서 기회적인 가치로 3BC를 설명하시다 보면 어차피 2-3달을 드실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특별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권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섹시하고 아름답대요. 와, 여자들한테 섹시하단 말이 되게 느낌이 되게 좋네요. 자, 유시안이다 이보영님 안녕하세요. 자, 늘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탁월한 거는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이 정말 요즘에 운동하는데도 체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힘이 세요, 아주.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한테 이게 뭐라고 하셨냐면 운동하셨냐고, 뭐 하셨던 분이냐고 그랬어요. 만약에 저는 이게 네트워크 안 하고 했으면 아마 힘쓰는 거, 운동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힘쓰는 거 잘해요. 저희 남편 외대에서 힘쓰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힘쓰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체력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력이 에너지로 뿜뿜 이렇게 어필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를 통해서 구매해서 전혀 모르는 분께서 소비자로 등록하셨어요. 오늘 제품 도착했고 오늘 제품 드시는 방법이랑 아드님 키 성장과 본인 갱년기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이세요. 스폰서님과 상의 후 뉴메일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드렸는데 그 이후 팔로우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연락해도 될까요? 아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이렇게 메신저로 할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부분의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하시다 보면 느낌으로 이분이 조금 사교적인 분인지 아니면 정적인 분인지 조금 뭐 무게감이 있는 분인지 대략적인 사람에 대한 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경우엔 계정이 있으실 테니까 그분이 활동적인지 이런 사진들을 쭉 보거나 가정 상황들을 쭉 봐가면서 그분의 개인 성향 파악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바쁘게 움직이시거나 또 이러신 분들은 개인적인 연락을 많이 하시면 번거롭다거나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텀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좋고요. 팔로우업은 다른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셔서 그분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정보가 반드시 도움될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얼마 동안 하셨는지 그 개별 다 상황이 틀리겠지만 제가 건강 전문 컨설턴트로서 앞으로 고객님의 건강적인 것들을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해드리고자 한다. 제가 필요한 정보가 도움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제가 좀 보내드려도 되겠느냐 이런 것도 미리 물어보시고 그분들이 그런 걸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드시는 방법이라든지 잘 드시는지 제가 관리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본인 갱년기도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게 이제 감정적인 기복도 심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공감해주면서 이렇게 염려해주는 거 있잖아요. 걱정하고 이런 것도 다시 해주시면 좋고요. 아드님 키성장 고민하신다고 하면 주변에서 키성장이 잘 되고 있는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들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문득문득 잘 먹고 있는지 도움 되실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어떤 명분이 있어요. 전화를 하지 무턱대고 계속 전화를 하는 게 그분한테 막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잘 드시는지 그리고 더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려도 되는지 그리고 가장 하면 좋을 말씀은 뭐냐면요.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SNS로 만났는데 신뢰하고 저에게 이렇게 제품 의뢰해 주시고 컨설팅 의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믿어주신 만큼 제가 정확하게 건강에 도움될 수 있게끔 잘 안내해 드리겠다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서로의 그 신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셋 거의 마지막까지 가신 소비자분이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셋에 대해서 필요함을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게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강조해도 괜찮고요. 저는 항상 하는 멘트들 중에서 건강은 미룰 수 없다고 얘기를 드리거나 내가 지금 평소에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전달해 봤는데요. 같은 비용이고 같은 시간과 노력에 대비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르더라. 몸에 아직 회복력과 재생력이 있고 내 몸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프거나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는 그걸 개선하려고 하면 이미 벌써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회복력은 굉장히 느려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미루지 않고 조금 급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굳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살아오시면서 40년이면 40년 동안 내가 몸에 좋은 것만 드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럼 내 몸에 내가 입에 땡기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었지?
내가 건강 생각하면서 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간 안에서 내 몸에 불필요하다거나 위험하거나 유해적인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백년 사셨는데 앞으로 100년, 반백년은 50년 더 사셔야 될 텐데 이제 중간에 한번 정비하고 개비하고 한번 가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더 오랫동안에 더 잘 쓸 몸으로서 한번 점검하고 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본인의 몸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멘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자각이 되고 난 다음에 필요를 느껴야지만 또 일을 하니까. 그리고 금전적인 부담이 돼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금액을 나눠서 우리 홈쇼핑의 쇼호스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월 부담이 굉장히 적게끔 설명하게 되면 그 정도의 내 몸에 투자 못 하시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미리 내가 결정하고 나눠 쓰는 비용의 가치가 내 몸을 조금 더 빨리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얘기하시면서 하루에 커피 한 잔, 불필요한 브런치 모임 같은 거 한 달에 두세 번 줄이시게 되면 내 몸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리셋을 설명할 때는 복합적으로 다양한 혜택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몸이 비워지는 걸 떠나서 피부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그 사람이 같은 비용을 썼을 때 2가지, 3가지, 4가지 일석삼사조에 대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비용을 기꺼이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자, 또 질문들이 뭐가 있으실까요? 말 빨라요? 말 빠르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칭찬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 속도 많이 천천히 됐다고, 말 씹어먹지 않는다고 막 칭찬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엘라이 작업실님, 자, 헬스 트레이너를 사업자로 가입시켰는데 저도 초보 사업자라 확신이 안 생기는지 좋은 조건을 갖췄으면서 전달을 안 하네요. 저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일까요? 우선 방법적인 제안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무턱대고 시작했다고 해서 조건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걸 모르면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업상에 그분들이 개인 PT를 하면서 그 고객들한테 뭔가를 막 권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전문성이나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친밀감이 있는 고객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PT를 하거나 하면 개인 PT샵 같은 거 소규모인 경우도 많고 대형 PT샵 같은 것도 많은데 이게 권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도 필요해요. 대형 PT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 분들이 OT를 하면서 체중관리 프로그램으로 이 제품들을 운동과 동시에 같이 식이조절 제품으로 권유하거나 프로그램에 짜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끝나면 이제 그 짐에서 음료 같은 걸, 단백질 음료 같은 걸 따로 팔거나 커피를 파는 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단백질 쉐이크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일단 그분들이 운동하면서 근력이라든지 기초 대사량 높이기 위해서 근육량에 대한 늘리는 걸 가지고 단백질 섭취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게를 들거나 하게 되면 관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통증 완화라든지 또는 내 몸에 땀을 흘리면서 미네랄 손실 같은 것 때문에 대사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종합 비타민이나 각종 뭐들 드시라고 권하는 트레이너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컨설팅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업 어쨌든 간에 체중 관리라든지 몸을 만들어주는 게 최종적으로 그 능력을 검증해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운동을 아무리 많이 시켜줘도 체중 조절을 하는데 음식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봤더니 거의 80%인 것 같기도 하고 99%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식이 조절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개별로 집에 가서 음식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조절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권유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PT 받는 동안에 체중 관리가 돼야지만이 그 결과나 그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런 식이조절 제품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뭐 샐러드라든지 닭가슴살, 도시락 이런 것들 즐길 수 있기도 하지만 바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비전문가들이 전에도 이 제품의 전문성이나 퀄리티가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아서 그
그분들이 신뢰하고 먹는데, 하물며 트레이너로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을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는 전문가로서 꽤 괜찮은 제품을 권유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PT라는 직업 자체가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계속 재등록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회원들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직접적인 PT로 수입은 올릴 수 없어서 그분이 제품에 대한 매니아가 되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꾸준히 회원으로 가입해서 먹게 될 경우에는 나를 스쳐가거나 나를 만났던 모든 회원들이 나중에는 나에게 연금적인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비 유통망이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지금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거나 좋은 제품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가는 걸 권유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직접적으로 내가 몸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소비 인프라가 생겨서 추가적인 소득이 가능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모델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감 요소가 떨어진다거나 방법을 제안하시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트레이너로서의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혜선 리더님, 20대 후반 여자분, 전달할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그 나이대별로 니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뚱뚱하지 않은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요즘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들이 이제 화장품이나 뷰티 쪽이 되게 많으니까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컨셉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이 본인의 조건이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전달할 수 있는 컨셉팅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달라질 수 있어서 20대 후반이라고 하면 뷰티 쪽으로 해서 좋은 화장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한 느낌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20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반이니까 나이살 서서히 붙을 나이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다이어트 같은 걸 컨셉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살을 빼고자 하거나 얼굴 피부, 뭐 성인 여드름이나 피부에 좀 관심이 좀 있는 분들 소개할 사람이 없는지를 먼저 소개받는 것들을 먼저 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나이대들은 본인 주변만 나이를 생각하는데 사실 20대 후반인 여자분의 부모님들은 나이대가 50대 후반이거나 60대 가까이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부모님 연배들이 드시는 제품들이 본인의 자동 구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고 뷰티나 체중 관리나 이쪽은 어쨌든 간에 많은 니즈가 있는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나의 부모님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나이대에 드시는 제품들만 가지고도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걸 가지고 컨셉팅해서 이런 걸로 컨셉 잡아서 잘 한번 진행해보자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0대 후반인 분들이 건강에 니즈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도 유지 자체가 부담이 돼서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오토 유지를 가지고 본인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전 세계에서 정말 인정받고 대기업들보다 더 높은 주가를 평가받고 있는 회사에 이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판권이 생기는 거니까 사업 기회로서의 젊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뭐 온라인이든 SNS든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이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겟을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김은겸 리더님, 뎁스로 나오신 분인데 친구가 소개해서 3BC 열고 해독과 화장품을 구매하셨어요. 하지만 그 친구분은 워낙 바쁜 영업일이셔서 관리도 어렵고 소개로 나오신 분은 제가 접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다가가야 하겠죠? 친구가 소개하셨는데 친구보다는 그분의 뎁스, 그러니까 그 소개하신 분이 바쁘시다는 거죠. 소개하신 분이 영업이라서 바쁘시고 그래서 관리도 어렵고 소개 나오신 분은 제가 접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이제 중간에 소개하신 분의 말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분이
소개를 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소개하면 혜택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분이 잘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소비 인프라가 나오게 되면 바쁜 일정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면서 제가 컨설팅하거나 제가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도 제품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단 내가 그분을 관리해주고 싶은데 그분이 나를 좀 거부하는데 중간에서 그런 다리 역할로 또는 중간에서 좀 말의 힘을 실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관계적인 부담만 조금 덜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영업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신이 직접 뛰지 않고 내가 관리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만 가지고 본인이 혜택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그래도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주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열심히 본인의 비즈니스 빌딩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어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바쁘더라도 그래도 이것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살짝 바쁘신 분들도 막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거 안 할래요. 그냥 저 신경 쓰면 이렇게 해서 딱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여유로울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는 주말에 그분들이 좀 덜 바쁠 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센스 있게 영업하셨던 분들 센스 많으니까 그래서 센스 있게 이 일이 이렇게 소개만 하는 것 같고도 돈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소개받는 분들하고 관계성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리스트로 하기에는 그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때 제 말씀이나 중간에 관리하는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 많은데요. 자, 질문 되게 많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목이 잠기고 있어. 잠깐만요. 유사나 전달하고 싶은 분과 관계는 좋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같이 걷기도 하는 분입니다. 혈압이 있고 좋아졌지만 하지 정맥류도 있던 분입니다. 어디 제품인지 모르는 비타민은 드시고 있고 유산화에 대해 짧게 설명은 드렸는데 미팅 하자고 하니 많이 좋아졌다며 됐다고 하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분과 관계도 좋고 드시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품을 드시는 걸 아시잖아요. 저라고 하면 제품 드시는 걸 알았다고 하면 유산에서 먼저 어필하기보다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뭔지, 왜 그 제품을 드시게 됐는지, 그거보다 더 나은 제품이 있다면 혹시 바꾸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제가 이 제품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에 저렴하고 효능이 좋다고 검증된 제품이라고 하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먼저 처음에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여러 번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게 팔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뭘 드시는지를 물어봤을 때 이제 어떤 제품이 드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살짝 치고 들어가는 센스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유산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는데 미팅하자고 하니 좋아졌다. 그러니까 미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표현하기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드시는 제품들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한번 제 집에서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줘 보실래요? 저는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미팅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의 만남을 가지면 혹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담스럽게 뭔가 물건을 구매해야 되나? 아니면 뭘 행위가 일어나면 그게 뭐 피드백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미안해서 뭘 구매해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권할 만한 제품하고 한번 비교해봐서 괜찮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고 지금 드시기에 더 괜찮으시면 그걸 그냥 드실 수 있도록 한번 비교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정식 미팅이 아니어도 그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라벨 비교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이쪽 분야에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보는 안목이 있는데 조금 제가 어디에 뭐가 좋은지 한번 봐드릴게요. 잘 모르고 드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드시고 계신 제품들이 제가 배운 거 안에서 괜찮은지 한번 봐드릴게요. 집에서 한번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내가 이야기하는 게 도움될 만한 것들인지가 먼저 중요해요. 판매되는 느낌처럼 느껴지면 뒤로 물러서니까 됐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지금 그분이 제품들 중에서는 몸에 오래 장목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 혹시라도 그런 성분이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하면서 그분이 알면 좋을 만한 것들을 어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같이 걷기를 한다는 거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드시는 거라고 하면 좀 합리적이고 괜찮은 제품으로 젊은 사람들 요즘에 핫한 제품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에 강남에서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흥미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요즘 운동선수들 먹는 것들 중에서 되게 좋다고 평가받는 제품이라 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그분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걸로 이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나님, 남은 2020년 스폰서님의 유산화 비즈니스 안에서의 목표와 유산화 외의 개인적인 목표가 궁금해요. 2020년, 자, 제 개인적인 목표는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한테 공표했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기로. 그래서 지금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정말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지금 몸무게 변화가 없어서 지금 지방을 걷어내는 과정이 좀 시급하고요. 11월 11일까지 나와의 어떤 나를 개인을 정비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그동안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의 바디를 좀 바꾸는 게 첫 번째 또 제가 하고 있는 미션이고요. 지금처럼 우리 유튜브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 해서 조금 도움될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시간 아껴가면서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거 많이 찾아서 하려고 하는 계획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2021년도 3월이 되면 제가 딱 10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0년 안의 시간이 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스스로 기특하면서 보람된 시간을 후회 없이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남기를 바라는데 그게 나만 열심히 하거나 나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주변에 나눠드리거나 이걸 남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머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좀 쏟아낼 수 있게끔 지금이야 중구난방 그냥 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드리는데 좀 정형화해서 정말 필요한 걸 드릴 수 있는 거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제가 10년 되니까 10년을 기념해서 지금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또한 제가 가진 경험이 도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책 쓰기를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제가 정리하고 남기고 담고 귀하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2020년 안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목표로 있고 또 2020년 안에 또 그동안 기간 안에서 조금 처져 계시거나 또는 어떤 모멘텀을 잘 못 만나신 분들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골드 가셨으면 좋을 분들, 조금 더 중간 레벨 올라가셨으면 좋을 분들을 같이 팀에 있는 멋진 리더들과 함께 지금 육성할 수 있는 걸 계속 끊임없이 할 예정이고요. 올 말, 내년 초까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타이틀 안에서 또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타이틀 만들어서 잘 2010년 제가 2021년 10년 될 때까지의 저는 3월달까지의 목표 이런 것 같아요. 해마다의 어떤 미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 비즈니스 전체 기간 안에서에 대한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기간적인 거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약간 데드라인을 정하는 편인 거예요. 정확히 가입한 날짜로 부업으로 했든 제품만 먹었든 다 떠나서 적극적으로 했든 다 떠나서 유산하는 게 나한테 선물로 온 날짜가 내년 3월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제가 그런 게 좀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올 한해는 제가 바쁘게 지내오면서 이렇게 감사하거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던 게 있어서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던 분들하고의 그런 감사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걸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스폰서님들도 물론이고 또 파트너 선생님들하고도 물론이고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담고 싶다라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올 초에부터 우리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혹여나 이 2020년이 많은 분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남은 시간에 상황을 인지하고 9, 10, 11, 12월 이 4개월 동안만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회 날 때마다 유튜브든 인스타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뿜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김민혜 리더님, 사업 설명 듣고 알고 있는 코치와 제품 구성에서 사인업 한다고 하는데요. 기다려봐야 할까요? 듣고 알고 있는 코치, 그러니까 이미 설명을 듣고 비전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품 구성을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브로셔를 주면 본인이 알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그럼 구성해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바로 붙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이나 이렇게 어떤 설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는 48시간 이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내가 어떤 할 마음이 생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이 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고 그냥 하지 말까? 뭔가 번거로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8시간 안에 바로 그 다음날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하면 그 다음날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품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게 되면 제품 구성이 좀 어려우시거든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평소에 건강에 염려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하면서 개별 컨설팅을 해가면서 제품 구성을 아예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도 더 좋아요. 기다리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스폰서님만의 다이어리 정리 노하우. 저는 다이어리 정리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때그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메모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월별로 스케줄링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월에 대한 미션이나 내 생각이나 각오 같은 좋은 문구를 그 월 페이지에다 항상 상단에 적어서 저를 계속 깨우고 상기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달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이어리 스케줄링을 쭉 보다 보면 혹시 제가 시간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지 파트너에 대한 이렇게 후원이나 후속 조치의 밸런스가 좀 한 주에 너무 편중되지 않는지 이런 걸 전체적인 그림을 봐가면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되도록이면 일정을 빡빡하게 쓰는 편인 거예요. 다이어리라고 하는 게 다른 것보다는 시간 관리하는데 일정 조율 같은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나빠서 자꾸 이렇게 고해성사를 할까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잊어버려요. 진짜 어떻게 보면 금붕어 같아. 잘 잊어버려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일정을 적는 거고 그리고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으면 따로 적지 않고 그 월 스케줄링 안에 적을 때 같이 적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어리 하는 게 내가 효율적이게 잘 나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스케줄이 빠지지 않게 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제 일정은 전주에 다 끝나요. 전주에 그 다음 주 일정, 심지어는 그 다다음 주 초까지 일정이 다 끝나는 편이고 저는 제 개인 스케줄링이 고정 스케줄을 많이 만드는 편인 거예요. 사람이 고정 루틴이 없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누수되는 시간이 되게 많아서 저는 웬만하면 지역이나 파트너나 어떤 고정을 시켜서 그분과의 시간을 보내는 루틴을 아예 정해놓고 그리고 혹시 그게 빵꾸 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또 차선의 스케줄을 생각하거나 미리 이렇게 계획하는 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로스 나는 시간이 있으면 만약에 스케줄 빵꾸가 났다 그러면 파트너들도 전화를 돌려서 바로 미팅을 잡아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누수 없이 제 계획 안에서 쓰는 편인 거예요. 다이어리 쓰기 시작하신 것 자체가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다이어리를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는데 성공 노하우들, 뭐 3P 바인더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어리 전문 교육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저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아직 저는 제 머릿속에 개념화 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한테 막 다이어리 잘 쓰는 걸 공유할 만큼의 그런 스킬은 아직 없어요. 단 계속 제 시간의 귀함을 알고 의식해서 더 꽉꽉 잘
시간을 쓰려고 계속 생각하는 편이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요. 자, 우리 이혜주 리더님, 제가 자주 가는 정육점에서 주 6회 알바하시는 38세 기혼 여성분이 제게 설명을 들어보시고는 캐시백 회원으로 가입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자, 제품은 여성팩을 주문하셨고요. 이렇게 단품 제품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면 좋을까요? 타사 제품 도 드셔보셨고 다이어트와 요요 경험도 있는 분이 아직 많이 친하지는 않고 카톡과 전화 정도 하는 사이예요. 단품을 들어갔을 때 바로 효과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육점에서 일을 하는 게 되게 육체적인 게 되게 강하고요. 피로감이 되게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팔이나 어깨를 많이 쓰시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육가공이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성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주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성 이소플라본 이런 거 주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느낌이 좋으면 소개할 수 있도록 패키지가 아니어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소비자 어떤 인맥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의 반 콜드인 거잖아요. 콜드 컨택하고 가까운 건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많은 것들을 판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이버즈라든지 뭐 헬스팩이라든지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제품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 제품 얘기라든지 어떤 이런 캐시백적인 것들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그분이 경험을 조금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끔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분인가 봐요. 요요 경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금액이 비싸진 않지만 뱃살이라든지 조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화이버즈 정도는 큰 부담 없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느낌과 경험이 좋으면 이거는 사실은 정식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제품과 다르게 차별성을 설명해 주면서 천천히 정식적인 걸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대가 38세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갱년기가 진행이 되거나 나이가 들면 좀 어렵고 이왕이면 살을 빼려고 하면 젊을 때 빼는 게 좋고 거의 주 6일을 아르바이트 한다거나 하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식이 조절한다거나 또는 운동하는 시간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젊었을 때 좀 더 예쁜 몸으로 한번 가꿔보자고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로감이 되게 많으니까 특히나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요 고기 이렇게 잘 드신단 말이에요. 살 많이 찔 수 있는 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 같으면 화이버즈 정도라든지 그분이 평소에 염려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효과 볼 수 있는 걸 먼저 전달한 다음에 경험을 먼저 갖게끔 하는 거. 캐시백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돈 버는 게 관심이 있다는 건데 그분이 빠르게 제품이 들어가려고 하면 결과가 빨리 나와서 남한테 소개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간다거나 나하고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신뢰가 생겨야지만이 패키지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 이분이 다이어트 경험이 조금 더 갖고자 원하시면 시각적으로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 체지방 감량이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분이 요요 경험에 대한 것들이 이건 그렇지 않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단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바꾸고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고 내 내분비계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될 수 있는 좋고 건강한 프로그램으로서 안내를 하다 보면 또 기존과 다르게 이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성TV님 모르는 사람에게 제품 설명이 우선일까요? 사업 설명이 우선일까요? 말이 안 떨어져요. 이게 만인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한테 제품 설명이 우선일까요? 사업 설명이 우선일까요? 이 모르는 분한테 이걸 전달하려고 하면 뭐 어떤 경로인지 되게 궁금해요. 콜드 컨택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길 가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신다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설명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건강관리 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해서 제품적인 것들을 설명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한 분이 이런 방법을 갖고 사업을 전개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전화번호부를 놓고요. 피부샵이면 피부샵, 아니면 뭐 이렇게 의료기 매장이면 의료기 매장, 그런 컨셉이 있는 매장의 전화번호를 쭉 놓고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문자나 전화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가 있는데 국내에서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번 비즈니스적인 아이템을 한번 해볼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그분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으로서의 거를 무작위로 보내서 또 무작위로 전화해서 약속을 잡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잘 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지만 정말 모르는 분한테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타겟을 정하셔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배경 안에서의 접점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전달해 보시면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런 분들이나 모르는 분들은 말 그대로 명단이 새로운 명단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어져도 되는 명단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인맥이 떨어진다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품 설명 먼저 할 것 같아요. 유정심님, 출산 후 부종과 체중 증가로 일주일 해독, 28일 어드밴스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원하는 만큼 체중 감소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출산 후의 몸은요, 일반 사람 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어드밴스 프로그램을 이제 하실 때의 그 효과가 조금 더디 날 수 있고요. 몸이 이렇게 깨우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고 한 달 프로그램은 사실 저는 잘 권하지 않아요. 최소 2달 정도 했을 때에 된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체중 감소에 대한 부분이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한테는 그 출산 후에 몸이 바뀌고 내가 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내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고 내 몸이 그만큼 손실과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살을 빠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출산 이후에 뭐 체에 다 빠져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배출한다거나 내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몸의 호르몬적인 밸런스를 잡아준다거나 또는 염증에 도움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에 대한 2차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더딘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왜 본인 개개인 몸의 상태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기간을 두고 조금 내 몸이 바뀌는 사이클을 이해해서 좀 길게 한번 가보자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걸 권해주시는 거예요. 출산 이후에 우리 몸조리 한다고 하면서 한약을 먹거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몸에 빠져나간 것들을 채우는 시간으로 단순 사이클 28일보다는 2달 정도라든지 길게 3개월까지 몸을 정비하고 채워가고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안내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산 이후에 무리하게 살을 빼는 것들은 우리 몸조리 좀 이렇게 잘 못하게 되면 산후풍도 오고 한다는 것처럼 몸에 손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채우는 다이어트로 많이 권해주시면서 영양적인 것들 지금 어드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영양적이 다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그분이 목적이 단순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보다 몸을 더 개비하고 챙겨야 되는 것들을 하셔서 좀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효과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순환이 잘 안 되고 오랫동안 임신을 하게 되면 10달 동안 몸의 대사가 많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순환에 도움될 수 있다거나 또는 에너지 효소적 역할 수 있는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지 되는데 어드밴스 안에는 그 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효과 볼 수 있게끔 컨설팅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보통 500포인트로 하는데요. PC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BC가 좋을까요? 보통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BC로 가입하라고 말하고 대체로 BC 가입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PPS를 놓치더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500포인트 하실 때 저는 전체를 다 설명하는 편인 거예요. 이걸 내가 선택하면 안 되고요. PC나 BC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다이어트 패키지 정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사실은요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이 제가 처음에 사업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이거는 안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사업 설명을 다 해서 그 사람이 결정하게 하고 저는 매칭 PPPS까지 아예 다 풀어버리는 편인 거예요.
이게요, 꼭 결과가 나와서 다이어트가 살이 다 빠져야지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도 내가 소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거나 도움된다고 하면 본인이 일주일 경험을 통해서든 한 달 경험을 통해서든 경험이 나오면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이어트로 시작했고 6주라는 시간 동안에 다이어트 2명을 소개했던 거고, 마지막에 2주 남은 동안에는 PPPS는 하고 싶었는데 소개할 사람은 없어서 놓칠까봐 자의적으로 제가 남동생과 엄마를 등록시켜서 그 제품을 가지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제 스스로 완성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뭔가 사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정확하게 사업 비전을 보고 인지를 하게 되면 본인의 필요 충분 조건에 따라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판단해서 PC나 BC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이 500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PC로 가입할 경우에는요, 캐시백을 못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이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캐시백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걸 하실지 직접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분이 PPPS에 대한 걸 놓쳐도 그분의 결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PPPS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결단하는 거에 따라 속도는 더 빨리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벌써 55분이네요. 자, 이제 질문이 오늘 정말 엄청 많은데요. 자, 5분 달려보겠습니다. 자, 갑상선 초기 암 수술 일주일 전이신 50대 여성분이 헬스팩을 잠시 중단하는 게 맞나요? 추천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체험 사례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특히나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요, 저도 염려가 돼서 이렇게 제품을 더 막 들어가지 않고 잠깐 병원적인 처치를 기다렸다가 병원 회복할 때 제품이 들어가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에 저는 체험 사례는 따로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그런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는 이런 헬스팩적인 것보다 뭐 뉴트리밀이라든지 조금 체력적으로 보강될 수 있는 것들 먼저 드시게 한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왜냐면 이제 헬스팩 같은 요오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은 멈췄다가 뭐 유산균이나 장케어 제품이나 면역 기능 높여주시고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만, 이렇게 고용량의 어떤 영양소 같은 것들은 잠깐 안 들어갔다가 회복할 때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건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성희 리더님,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이 2달 정도 알로엔즈랑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계신데 변비가 왔대요. 어떻게 하면 계속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알로엔즈랑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에 변비가 오진 않아요. 이분이 식생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식도염이 있거나 이제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하면 음식을 드시는 양이 적거나 하시면 물리적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변의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어떤 음식류를 잘 드시고 계신지, 식이섬유들이 좀 들어있는 걸 드시는지 이렇게 식생활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얘 때문에 오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장 활동이 좋아진다거나 장 건강이 개선돼서 이렇게 배출을 도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의 식생활 점검해 주시고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하다고 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설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장 기능 개선이나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서 도움 주고 당뇨도 도움 주고 또 기름기라든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같이 겸해서 드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먼저 제품이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체크하라고요? 그분의 식생활 안에서 밀가루 종류라든지 단백질 종류, 육류 종류만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것들이 소화되고 나면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변의 양은 굉장히 작아서 변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식생활 한번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 팀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중간직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승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더 성공하도록 힘이 되어줄까요? 저도 이게 가장 저한테는 딜레마였던 시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이렇게 만족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그 여자들이 솔직히 150만원, 200만원 벌어도 만족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야망들이 없죠? 야망을 떠나서 욕심들이 없는데, 그런 정도의 금액이 되고 나면 그거 갖고 누릴 수 있는 생활과 또
그걸 떠나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미 방법을 몰랐을 때도 해서 이만큼을 만들었는데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 조금의 노력을 더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배가적인 수입을 받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벌게 되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더 늘어날 수 있고 조금 더 노력해서 하면 내 노후 준비가 좀 더 안락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는 거 늘어날 수 있고 또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늘어날 수 있게 이분들이 뭔가 동기 요소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동기 요소를 더 끌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Y라고 하죠. 박바다 사랑님, 친구한테 전달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유산화 얘기하면 다들 회피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지인들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친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 또한 내가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전문가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뭔가 부탁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 제 마음 안에 스스로 이렇게 다짐 같은 걸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유산화 사업을 안 해도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은가 저는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상관없이 이게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면 내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제품들의 가치가 아직은 남한테 알려주기에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이걸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걸로 자신있게 얘기하고 마음의 기대가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니까 반드시 내가 전달한 정보를 동의해줬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 또 혹시나 동의해주지 않고 어떤 제품 판매라든지 어떤 반응이 안 나오면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려놓거든요. 정보는 주는데 안 먹으면 너 손해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내가 꿀릴 게 없으니까 왜? 내가 이걸 먹으라고 하거나 판매하려고 하거나 또는 제가 이익적인 단순 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되는 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네 손해라는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가 이게 약간 친구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쉽게 거절해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게 되고 또 내가 쉽게 전달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스스로가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또는 부담 줄까 이렇게 자꾸 쫄려 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내가 이걸 먼저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좋은 정보를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호흡도 더 천천히 해서 더 신뢰적이게 해서 이것 통해서 내가 이익을 창출하려는 거 아니라 자신 있게 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질문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질문 더 2개 주신 분이 계신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걸 2가지를 그냥 마무리할까요? 자, 마지막 질문을 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PPPS 얘기하면 거기 꽂혀서 어려워하고 자기가 그만큼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PPPS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제품 효과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 PPPS 얘기를 할 때 저는 다 얘기하는 편인데요.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저는 PPPS를 강조를 할때 이걸 했을 때 보너스를 받으면 좋은 걸 설명하지만 이걸 못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웠을 때 돈이 되는 설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유산화가 보너스가 있는데 이 보너스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사람 장사하고 사람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너스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죄송해요. 육성하고 후원해야 받을 수 있는 보너스다. 내가 특정한 자격을 갖추고 도와줄 경우에는 더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받아갈 수 있지만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사람을 육성하고 후원하면 5%에서 2.5%까지 받을 수 있다 해서 그 5%, 15%, 10%, 15%를 다 가치 있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사람을 육성했을 때 더 효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격을 갖추게 노력해보자라고 제안하는 편이지 그걸 막 너무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가입을 먼저 하지 않고 그 기간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미룬다거나 나는 그럼 이거 안 하면 못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인지를 시켜주되 그걸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도 그래요. 후원수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보너스가 제 수입의 근간이 되진 않거든요. 사실 저는 매칭 보너스에 많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후원수당만 가지고도 말 그대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수십억을 벌었기 때문에 후원수의 가치를 더 강조하시는 거 좋고요. 설명해 줄 땐 처음에 다 인지시켜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그 기간을 소멸시키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인지를 시켜주세요. 영양 건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어디서 공부하시나요? 출처가 궁금합니다. 감탄스러운 영양 건강. 저는 이렇게 잡다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저는 생존병사가 되어도 즐겨보고요. TV에서 이제 건강적인 프로가 나오는 의사들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는 드라마나 이런 거 잘 안 봐요.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에 담을 수 있고 도움될 만한 것들 많이 보는 편인 거고, 짬짬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서치하는 편인 거고, 사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제가 사업 초기에 궁금해서 갈망해서 스스로 네이버라든지 찾아보면서 알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책을 막 읽거나 하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관련 책도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좋으셨을 텐데, 저는 제가 사업 진행할 때만 해도 그 관련 책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개별 서치해서 본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TV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서플리먼트도 제가 좀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레이스랜드 박사님 처방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병증적인 거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찾아보는 편인 거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때그때 어떤 누군가가 궁금해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또는 저조차 궁금한 게 생기면 그걸 넘기는 게 아니고 남한테 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서치하고 제 눈으로 담고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토막토막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남한테 물어보면서 해소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더 내가 깊이 파고든다거나, 그게 정말 몇 분 걸리지 않거든요. 서치해서 보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정말 내 눈으로 확인하는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사업 초기에 우리 백찬수 선생님의 영양 강의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됐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제가 개념화가 정리가 되고, 또 그와 더 제가 또 따로 공부하거나 배우는 것들 있으면 또 더하게 해서 저만의 영양 강의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걸 미리 공부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뭐가 관심이 있을까 하면 이제 성장 면역에 관심이 있겠구나.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왜 망설일까 하면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의 요요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제 스스로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 지식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오늘도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Q&A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있는 날은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동참하는 라이브가 되는 것 같아서 좋고, 제가 Q&A를 해드리는 거는 제 경험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 경험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방식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을 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폰서님들과 라인 안에 있는 라인 시반에서에 대한 코칭을 가장 우선으로 두시고, 제가 하고 있는 코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점을 바꾸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라이브 방송을 다른 그룹에서나 다른 팀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 그분들이 비즈니스 감 잡는 데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진행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다음 시간이네요. 다다음 주에도 제가 초기에 스타트할 때 미리 조금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할 때 워밍업보다는 더 빨리 많은 내용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저는 뵀어요. 네, 자, 저 제주 자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독과 제품식 구매, 지금 워낙 영업일 하셔서. 자, 여기 오늘 또 혹시 질문 있으신데 못하신 분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오늘 9월을 처음 시작하셔서 첫 주 맞는 금요일이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한 주셨을 텐데요.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 주말에 다시 스스로 정비하시고 다음 주 시작할 수 있는 충전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개비, 정비, 뭐라고 하지? 이렇게 고급진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주말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배운 시간을 통해서 내일 또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뛰는 비즈니스에 반드시 멋진 열매가 맺어서 안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굿나잇,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한 주 동안 열심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We're ignited.